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변수 보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 보기는 데이터 중에 이제 변수 이름, 변수 유형, 변수 너비, 그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리, 그다음에 레이블, 값, 결집값, 그다음에 열, 맞춤, 측도 등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보기를 보시면 실제 데이터가 이제 입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캐치 웨이트라는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0011, 그다음 1010, 그다음에 프리퀀시가 28, 28, 48, 114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레이닝을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춤을 췄느냐 안 췄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28, 28, 빈도죠 48, 114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값의 레이블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 문자가 출력이 되죠. 요 지정된 문자가 데이터 레이블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실제 데이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변수 보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름은 어,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을 뭐 트레이닝, 댄스, 프리퀀시 이렇게 지정을 해 봤는데 변수 이름은 우선 영어는 최대 64자, 그다음에 한글은 32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변수명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이제 트레이닝이 있는데 네 번째 변수에다 트레이닝이라고 또 한번 지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변수 이름은 기존 변수 이름에 중복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변수명과 다르게 이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 없는 변수는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PSS에는 이제 예약어가 있습니다. 네, 예약어는 다음 같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약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약어는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볼까요? 예약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약어도 이렇게 지정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어는 좀 피하셔서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유형을 보시면 우리가 숫자, 컴마, 점, 지수 표기, 그 다음에 날짜, 달러,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통화, 그 다음에 문자, 제한된 숫자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 컴마, 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숫자와 이제 문자로 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날짜는 이제 형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형태를 잘 참고하셔서 날짜를 지정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와 문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는 너비와 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 같은 경우는
변수의 너비를 이제 지정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숫자의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30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너비가 30이 됐죠. 이 숫자를 30개까지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3을 여러 개 쳤을 때 우리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1로 지정을 했다. 너비를 그렇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자릿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비는 이제 자릿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만약에 30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릿수는 우리가 2 이상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소수점 자릿수까지 좀 포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너비 자체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숫자를 입력을 할 때 기본 값은 좀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뭐 한 16까지 늘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소수점 자릿수를 그냥 5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 보기에서 보시면 소수점 자릿수가 5개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라는 변수명을 한번 우리가 지정을 해볼까요? 변수명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8과 2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8과 너비가 8이고 수점 이하 자릿수가 2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네, 8천만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데이터 유형을 우리가 컴마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마를 지정하게 되면 네, 이렇게 컴마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숫자마다 컴마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세 자리 숫자마다 우리가 점이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그리고 지수 표기를 확인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수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큰 숫자를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콤마, 점, 지수 표기는 입력된 값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제 값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숫자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 표기나 그다음에 콤마 점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제 숫자로 이제 보통은 표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날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날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날짜가 기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형식에 맞는 날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셔서 입력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정확한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자도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예, 문자 데이터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자로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네, 문자로 지정을 해보면 너비는 이제 8로 기본 값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자를 올 지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보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네, 문자를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너비를 충분하게 지정을 해줘야 우리가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3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A가 3개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우리가 너비가 이제 데이터의 자릿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릿수를 충분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5라든지 뭐 25라든지 이렇게 너비를 충분하게 넓게 잡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 형식도 마찬가지로 작게 잡기보다는 이렇게 좀 큰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 이제 너비가 좀 커지면 이제 데이터가 조금 커지는 경향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뭐 데이터가 아주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너비를 좀 충분하게 지정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자에 보시면 우리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지정을 했을 때만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로 지정된 값은 이 변수는 우리가 이제 소수점 이하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 및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하고 값인데요. 변수 설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레이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대 120자, 그다음에 한글 60자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에 대한 변수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변수 이름이죠. 레이블 보시면 타이프 오브 트레이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는 뭐 did they dance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레이블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이제 빈도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빈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수 값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기존에 입력된 걸 한번 볼까요? 네, 기준 값이 0일 때 0인 값은 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어펙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번을 내가 추가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추가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누르시면 뭐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숫자를 우리가 설명을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 레이블을 우리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가실 때는 꼭 확인을 눌러야 변경된 값이 우리가 손실 없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 변경된 값이 저장이 안 되고 이렇게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문자의 개수는 우리가 최대 60자 영문 기준으로 60자까지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30자까지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결집값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숫자를 하나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하나를 입력을 해 보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 쳤을 때 우리가 댄스 값 하나는 우리가 결집값으로 놨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안 된 값이 있을 경우 이걸 우리가 시스템 결집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측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 결측값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결측값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결측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에 입력이 안 됐을 경우 우리가 시스템 결측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결측값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변수 보기에 보시면 결측값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되지 않은 값에다가 우리가 99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수 보기에 댄스에 보시면 결측값이 있죠. 이 결측값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형 결측값,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이산형 결측값을 더한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다가 99를 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99가 결측값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 결측값으로 정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측값에 99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또는 999 이런 식으로 세 가지에 대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측값을 보시면은 결측값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결측값으로 지정된 값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형 결측값은 우리가 숫자로 지정된 값을 우리가 결측값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은 하한과 사한으로 우리가 그 범위로 지정을 해서 99부터 9999까지는 우리가 결측값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댄스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측값에 99가 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는 이제 결측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데이터에 대한 열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에 대한 값은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값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춤은 이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나열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